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에 지금 인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그 4시 반부터 눈이 곳곳에 내리네요라고 9319님이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쯤 집에서 나왔는데 눈발이 날리더군요. 저도 이제 4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그때 눈발 날리더라고요. 예. 지금도 눈발이 날리고 있나요? 고란 기자가 도착하면서 이분이 이젠 기상 예보까지 합니까? 진짜 바쁜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고란 TV라고 있어요? 이게 절찬리에 지금 또 운영 중이시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나 좀 더 홍보하시는 게 낫지 저희 곤유부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네요. 1337님이 유튜브 안 들은 사이에 좋은 게 생겼네요. 오늘도 파이팅 곤유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유튜브가 실시간으로도 생방송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지난 방송들 클립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600님은요. 뉴스를 어려워했던 저에게 곤유부는 꼭 필요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유튜브도 구독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진정한 실력자죠. 예. 본인이? 아니, 여러분들이. 봅시다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5.18 모독 자유한국당 관련 헤드라인이고요. 거기에 3.1절 특사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먼저 자유한국당의 이 5.18 관련된 망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이 헤드라인으로 많은 신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자로 이제 추천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동국 전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그 임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추천을 요구한 것인데 이유는 이제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국민적 합의 위반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치적 타협 대신에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5.18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상 명예훼손 처벌이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유럽에선 법으로 나치 옹호에 관해서 처벌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반인륜 범죄 역사를 부인하는 건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희생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5.18 모독 한국당에 청와대 초강수 대응 가세라는 헤드라인 뽑았고요. 한겨레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만들 때 됐다라는 헤드라인 정했습니다. 자, 아무튼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들은 이명선 기자와 잠시 뒤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니까 일면에 3.1절 특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날들 되면 특별 사면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준비 중인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 대상에 일반 사범과 정치 기업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심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거론하고 있고요. 이석기 전 의원이 사면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대상이 아직 특정되진 않았다라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소개하면서 정치 노동사범은 제외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신문사의 예상이 조금은 다른 겁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죠. 조선일보입니다. 정치인, 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 중앙일보는 한명숙, 이석기, 한상균 3.1절 특사에서 빠진다라고 정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3.1절 10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적 가치를 많은 곳에서 논하고 있는데 이 두 신문은 지금 3.1절 특사, 특별 사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소식인데 동아일보가 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 첫 승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4건을 승인했고요. 규제 샌드박스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 각종 법령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일정 기간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것처럼 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라라는 취지고요.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내건 낮게 완화. 로저홀딩스의 또 회장이기도 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느냐?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의지를 지지하면서 대북 투자론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말도 했고요. 미국 정부도 방북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북해서 북한의 초청 어떤 배경이라든지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군요. 자,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택시 분신이에요. 예, 어제 또다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면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 기사님이 계셨죠. 어제 오후 3시 50분쯤이었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가 또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택시 유리창에 봤더니 카카오 앱을 지워야 우리가 살 길이다. 단결만이 살 길이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이런 문구가 적힌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생존권을 향한 택시업계의 절박함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기사들의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극단적 의사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정식 서비스 개시를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대사회 기구가 이제 3차 진행되고 있다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스톱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119 끝번호 쓰시는 분이 왜 택시 기사분이 분신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벌써 세 번째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이 네. 극단적인 선택만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또 좀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좀 더디더라도 좀 현명하게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KCC 여주 공장인데요. 네, 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 여주에 있는 KCC 유리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판유리에 깔려 숨졌습니다. 3인 1조로 하역 작업하고서 이제 다른 분들 퇴근하고 홀로 마무리 작업하다가 그 판유리가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10개씩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게가 2.5톤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예, 이 사고 경위를 조사한 다음에 안전 수칙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은 경찰이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 갖고 보니까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이런 일들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또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군요. 예, 오늘 좀 마음 아픈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데 지난 10일 대전에서 그 한 10대가 무면허로 선배 그 장기리스 차량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이었고 외제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보행로로 차가 확 돌아서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8살 여성과 29살 남성이 중상을 입어서 의식이 없고 한 분은 이제 숨졌고요. 피해자 두 사람의 사연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연인이었고 이날 첫 데이트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전에 또 연고가 없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그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였고 또 남성분은 창원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게 먼 연애를 하다 보니까 중간 지점에서 만난 곳이 대전이었고 참. 네. 네, 첫 데이트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예. 오늘은 지금 토픽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자 이익 40조 육박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에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40조가 되는데 이게 사상 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대출 금리가 3.71%였고 수신 금리가 1.4%. 그러니까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빌려줄 때하고 이제 이 소비자들이 거기에 유치했을 때 그 이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은행이 돈을 2.31%.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너무 손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손쉬운 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 주머니만
불리는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커지고 있고요. 금리 인상 자제하고 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표현이 눈에 딱 띄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